2020년 4분기 미연준 추가 경기 부양 정책 가능성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공개 방송에서 7월 위기설, 즉 6월 말서부터 6월 30일 날이었나요? 그때 공개 방송에서 제가 가지고 왔죠. 국내에서 그게 7월 위기설이라는 게 보도가 되는 그 초기였어요. 6월 말에 갖고 와서 7월 위기설이란다. 2분기 4월에 2분기 들어온 4월에 미국 경제가 멈춰섰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을 일구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교역이 가장 많은 미국이 멈춰서게 되면 결국은 미국과 교역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제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고, 그 국가들의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이 안 좋아진 게 바로 2분기 끝난 7월 말로 가게 되면서 발표가 되게 되고, 주식 시장은 폭락이 나와 3월을 넘어가는 폭락이 나오게 된다. 이게 7월 위기설이었고, 나오자마자 공개 방송을 통해서 택도 없다, 됐다고마 라고 분석을 했죠. 여러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7월 위기설, 택도 없다. 그리고 이제 7월 말로 가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7월 위기설 벌어지지 않는다. 누가 말한 거냐?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7월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또 공개 방송에서 전달을 했어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가 지 잘났다고 막 대놓고서 막말도 하고 헛소리도 말하는데, 어떠한 나라도 대놓고서는 이의 제기합니다. 너 이렇게 하는 거 분명히 잘못된 거야 라고 대놓고 말하는 국가가 거의 없죠. 왜냐? 말 한 번 잘못하게 되면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 앞바다에 항공모함이 뜨면 어떡합니까? 항공모함 때문에 미국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유럽이 초토화되게 됐고, 유럽의 경제를 재건되게 되는데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된 게 미 달러예요. 왜냐? 인간의 이와 같은 통화 체계는 금이었어요. 금. 이것을 어려운 말로 근본 미제였어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화폐의 유동성을 시장에다 공급해 줘야지 되는데 아무렇게나 공급할 수가 없다. 보유하고 있는 금의 총량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만 화폐 유동성을 늘릴 수가 있다. 금의 총량이 동일하다면 실물 경제에 안정적인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 그 매개체가 금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비를 충당해야지 되기 때문에 금이 늘어나던 말던 간에 막 돈을 찍어서 전비를 충당을 하게 되면서 이 근본유제가 틀어지게 됐어요. 깨지게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봐보니까 세계 금 보유량의 80%가 미국의 중앙은행 금고에 들어가 있었어요. 야, 다시 경제를 재건해야 되는데 근본이제가 이 교환의 매개체였으니까 근본이제를 해야 되는데 금이 다 미국으로 가버렸네.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미국이 도와주겠습니다. 월드뱅크 세계은행을 만들고 IMF 국제통화기금을 만들어서 유럽의 당신 국가들의 경제 재건을 돕겠습니다. 단 우리가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본이제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미 달러를 금하고 연동을 시켜서 이용을 합시다. 즉 금과 같은 역할을 미 달러가 하는 것으로 합시다. 땅땅땅. 브레튼 우즈라는 데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말해요. 근데 얘도 이제 1960년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전비를 충당하려고 미 달러를 금이 안 늘어나는데 막 찍어나게 되면서 깨지게 됐죠. 야, 이 근본이 재건, 브레튼 우주 체제건 다 깨지게 됐네. 물물 교환의 매개체 뭐로 해야 되냐?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최근에 매개체가 됐던 미 달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에이, 야, 미 달러 너네 자꾸 이거 달러 마음대로 찍어내고 장난쳐갖고 믿을만하지 못해. 여기에다가 몇 개 국가의 기축 통화를 좀 더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바스켓을 만듭시다. 바스켓을 5년마다 비중 조절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안전고리를 채웠지만 바스켓에서 늘 50%가 넘는 비중은 미 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 달러 통화량을 늘리게 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의 환율제도는 미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실물 경제의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환율제도가 안정돼야지 돼요. 안정되게 만든다는 것은 미 달러 유동성이 증감하게 되면 그에 비례적으로 미 달러를 환율제도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국가의 유동성이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미국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경제의 실물 경제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인 이 환율제도가 결국은 미국 중앙은행에 따라 은행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변동되게 됐을 뿐이 없다. 이것이 미국의 파워예요. 미국 트럼프가 대놓고 막말을 하게 되는 파워예요. 이와 같다. 이러한 그 미 연준이 이러한 파워를 갖게 되는 미 연준이 지난 공개방송에서 살펴봤었던 것과 같이 7월에 매우 중요한 것을 말했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빠르면 4분기쯤에는 뭔가 추가 경기부양 정책, 즉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경기부양 정책 말고 미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에 의한 추가 통화 정책이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실물 경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8월 중 또는 9월 중에 최대 2,560만 명까지 감염되는 국면으로 치닫게 되게 되고 하반기에는 5,120만 명까지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국면으로 확장되게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속도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둔화 내지 침체되지 않고 어떠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유통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실물 경제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에 중국 경제가 멈춰섰을 때의 코로나19 감염 속도, 4월에 미국과 유럽이 멈춰섰을 때의 코로나 가속 속도보다 가속 속도의 기울기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는 그럭저럭 비틀비틀 좀비같이 비틀거리지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흘러간다. 그렇지만 문제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실업률이에요. 미국 경제가 멈춰섰던 4월에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실업률이 치솟았다가 5월서부터 미국 경제가 부분 재가동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봤듯이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실물 경제를 멈춰 세울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속도를 거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재가동이 지속되게 되면서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기간이 누적되면서 이와 같이 실업률의 개선세가 증가되어 왔어요. 근데 7월이에요. 실업률이 감소됐지만 이 감소폭이 매우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죠. 누가? 미 연준이요. 언제? 6월 18일자 대한민국 뉴스 기사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 시간으로 6월 17일 날 미국의 중앙은행 파월 의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7월까지 강한 일자리 증가를 봐야 실업률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즉 4월 이후 미국의 고용지표, 고용자 수, 실업자 수, 실업률과 같은 것들이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야지 된다. 왜? 실업률이 6월까지 이와 같이 개선폭이 증가되고 있지만 3% 후반 정도의 실업률이 미국 경제가 호순환을 하던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더 떨어져야 된다. 10% 내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야지 되기 때문에 이 고용 부분의 개선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된다. 7월까지 그것을 보겠다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키 퍼포먼스 인덱스, 기업에서 이제 성과 평가 받을 때 사용하는 KPI, 단기 KPI가 되게 돼요. 그 KPI가 지금 달성이 된 것인지 아닌지 바로 이 폭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되죠. 달성이 안 됐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미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 농업 부문이 아닌 민간 기업들의 고용 현황을 보게 되면 5월달, 6월달, 7월달 늘어난 것도 서비스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게 됐고 중견기업들은 7월에만 2만 5천 건의 대량 해고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와 같이 고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요. 7월에 실업률의 하락폭도 둔화됐고 특히 민간 기업들의 고용이 대량 해고가 여전히 발생되게 되면서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업률이 저와 같이 크게 그래도 떨어지게 됐냐? 미국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 관련 고용자 수가 급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해고 건수가 다시 민간 기업들의 해고 건수가 다시 증가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민간 기업들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량 해고를 하게 된다. 왜?
투자를 통한 성장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현금 확보를 통한 경쟁상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살아남아서 시장을 독식할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생존 전략이 핵심 경영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이와 같은 상황이다. 따라서 7월에 미 연준이 설정한 KPI가 달성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이 3분기니까 4분기 정도에 가게 되면, 빠르게 되면 4분기 정도에 가게 되면 추가 이제 경기 부양 통화 정책이 나올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게 돼요. 왜냐? 여전히 민간 기업들은 투자를 통한 성장을 택하기보다는 현금 확보를 통한 생존 전략을 택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이 빨간색 선이 이제 미 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예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매우 격하게 미달러 유동성을 증가를 시킴에 따라서 미국 경제에, 실물 경제에 돈이 돌지 않게 되면 치솟게 되는 파란색 선이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단기간에 치솟았다가 매우 단기간에 0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서 안정됐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여전히 미국 경제가 부분 재가동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의장이 말한 것처럼 현재 미국 기업들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돈을 빌릴 수가 있고 또한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발생되는 현상이 이와 같다. 미국의 세후 세금에 대한 이후 기업이익이 감소되고 있다. 부분 재가동이 되기 때문에 파이가 줄어들게 되죠. 또한 더욱더 문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통화 유통속도, 달러의 유통속도가 급속도로 2분기까지 침체되고 있다. 즉 미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이 실체들의 통화가 돌면서 회전 속도가 높아져야지, 통화 유통 속도가 높아져야지 미국 경제가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지금은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을 취하지를 않고 생존을 위한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량 해고가 다시 진행이 되게 되는 그와 같은 악순환이 진행되게 되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미 연준이 7월에 보겠다는 것이 고용자 수가 더 크게 증가폭이 증가되고 실업자 수 감소폭이 더 커지게 되면서 실업률이 충분히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달성이 안 됐다. 그리고 여전히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은 이제 지금의 3분기니까 4분기에 이제 가는 4분기나 이제 4분기에 가는 기점에서 추가적인 이제 통화 정책이 나오기에 매우 적절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는 이제 긍정적이에요. 왜냐? 그간의 이제 인플레이션율, 즉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된 다음에 경제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A라는 기업이 연간 100개의 물품을 유닛을 이제 팔아왔고 여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돼 왔는데 현재는 80개 정도뿐이 팔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매출액이 감소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게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해요. 즉 4월까지는 인플레이션율을 산출을 하는데 들어가게 되는 에너지 부문 유가가 4월에 마이너스를 나타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 글로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이 이와 같이 침체세가 나타나게 됐는데 얘가 이제 6월, 7월에 이와 같이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 중화인민공화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증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즉 이전보다 이러한 향후에 더 이제 높아지게 되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감소되는 기간보다 적게 물량을 팔더라도 매출액이 동등한 수준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마이너스 15% 정도의 경제성장률 침체를 만들어낸 유로 경제권 여기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유로 경제권의 가장 정책 파급력이 큰 국가 독일을 보게 되면 5월 이후에 6월까지 다른 국가들과 똑같이 인플레이션율 개선 현상이 나타나다가 7월에 마이너스 디플레에 들어갔어요. 침체, 인플레이션율의 마이너스. 왜냐하면 미국은 여러 개의 주로 나눠져 있지만 최종 재정 정책의 의사 권한은 미 행정부가 갖게 되고 통화 정책의 의사결정 권한은 미 연준이 갖게 돼요. 여기서 의결을 하게 되면 바로 집행이 되게 돼요. 근데
그러나 유로 경제권은 틀리죠. 유로 경제라는 몸은 바디는 한 개인데 여기에 수많은 머리들 독일, 프랑스, 영국은 나갔죠. 이제 각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 하나의 몸의 머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잔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내리더라도 이게 집행이 되지 않게 되면서 이와 같이 돈이 돌지도 않고 충분히 공급도 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3분기의 미국 경제는 중국과 같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유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순서가 되겠고요. 첫 번째 순서에서 살펴본 내용은 이와 같이 미 연준이 KPI로 설정했었던 7월까지 실업률이 충분히 하락하게 되는 이 폭이 오히려 반대로 감소되게 되면서 3분기에서 4분기로 가게 되면서 추가적인 통화 정책이 나오게 되는 그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 알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는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의 5월 이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은 하나의 몸에 머리가 여러 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경기 부양의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되면서 오히려 3분기 경제 성장률도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게 된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공개 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화, 수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